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매일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막후 설계자이자 핵심이라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 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 점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현역 군 장성을 쥐락펴락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거봐라,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1000명이 필요했다는 얘기라고 할 건가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석 요구, 서류 제출, 압수수색 모두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체포를 하든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제 석동현 변호사 40년 지기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분도 보면 거의 변호인단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근데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수계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몇 번 인편로도 그렇고 우편로도 그렇고 여러 번 지금 송달을 했는데도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한두 차례 하고 안 되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긴급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수처 아니면 조사본부 공조본이 이게 만약에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걸 막거나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일정 부분 거부를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공무집행방해로.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저는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공조본이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이게 다음 일주일 또 그 다음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연 전술을 말려들면 이게 탄핵 또 계엄 사태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동현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 보신 분들 네. 정말 속이 많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네. 자 각종 뭐 각 사령관들 방첩사였나요? 또 특전사 그 사령관이 네. 국회에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즉각 끌어내라. 예. 그런 진술을 했고 국정원 제1차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대통령은. 예.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도 검찰 오늘 보도해 보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4명이 걸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 네, 그러면 지금 4명의 사령관들이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다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1명의 의원. 그러니까 사지 이렇게 또 들고 들고 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면 누구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아니 전체 5명 예를 들어서 5명이 범죄를 모의를 했는데 그중에 우두머리란 사람은 아니라고 나머지 실행했던 사람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네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는 이게 재판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지시한 적 없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행동을 한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 윤석열의 문제점도 심각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가. 자기 부하들을 어쨌든 특수권자니까 부하들이잖아요.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본인은 살겠다고 저런 행동을 하는 저기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 아마 들으셨을 텐데 당시 국회에 실탄이 9,000발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리고 공포탄까지 합치면 뭐 14,000발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그걸 이제 쓰려고 들어간 거니까 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자칫하면 뭐 쓸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9,000명의 사상자가 달 수도 있었던.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인데 뭐 각종 뭐 체포조 얘기도 나오고 비원 벙커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굴 한동훈 뭐 저 김어준 사살을 등등 해서 상상할 수 정말 막 등골이 막 오싹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까도 그 체포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왜 하루빨리 체포를 안 하냐 이 국민적 어떤 열망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네요. 긴급 체포를 하면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소권은 없다. 그렇죠? 그 검찰에 대한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있지만 대통령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검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긴급 체포를 이렇게 좀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게 좀 타당한 얘기일까요? 타당한 얘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 출범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 한덕수 대행이 이걸 통과시키지 않기 어렵지 않겠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거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뭐 명백하죠. 탄핵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22일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 출범이. 그리고 기소를 물론 검찰이 하지만 검찰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제 공조본이나 아니면 공수처에 수사를 해서 넘기는 상황에서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넘겼는데 기소를 거부한다?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은 또 권력의 그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민감해요. 검찰도. 그래서 검찰 수뇌부가 물론 의심스럽고 윤석열 옛날 검찰총장의 다 측근들이긴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에서 기소를 안 한다?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긴급체포를 안 하면 문제는 뭐냐면요. 증거인멸이 너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면 휴대전화 다 바꾸고 있잖아요. 예. 들으셨겠지만 4명 그 안가에서 모였던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과 만났던 4명 다 휴대전화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말 맞추기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빨리 하지 않으면 증거들 다 인멸해버리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처벌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체포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 시한이 이제 이달 말 12월 31일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오늘 그 뉴스를 냈네요. 3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 전에, 그 전에도 이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12월 31일이면 아직 열흘 이상 남은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가 얼마나 급한데.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시간이 또 충분하고 그래서 그 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이거 대통령 마찬가지 아니냐.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하다. 200명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던데 지금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선출한 거 아니잖아요.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죠. 그러면 이제 과반수만 필요한 거고 탄핵할 때. 당연하죠. 아니 억지로 부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를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아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 같아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꼼수 부려가지고 이런 난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윤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뭐 그렇다 치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거 다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또 탄핵 소추 저희가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었고. 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장을 막 억지 주장을 막 해요. 또 무슨 뭐 권한대행이니까 더 웃기는 거는요. 권한대행인데 헌재 재판관 임명은 또 못한대요. 임명은 그럴 권한은 없다 그러면서 대신 대통령이니까 3분의 1을 거부권은 또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그 양곡법이나 이거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6개 법안 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자기들 위주로 모든 걸 자기들 위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를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지금의 이 상황만 잘 모면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그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런 생각하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정말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 대통령을 뭐 사랑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네, 맞아요.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의 다음 당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이재명 정권 안 된다. 목표죠. 네, 그게 목표. 비상 목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참 기가 막힌 게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지금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만약에 이걸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 다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거 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안 인용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반대한 사람들도 이제 반대한 사람 다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나 논리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나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질질 계속 이제 논란을 이제 만들어서 시간만 좀 질질 끌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탄핵을 어쨌든 막으려고 하는 시간 질질 끌어갖고 그러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이런 꼼수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면 아니 뭐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과 판단마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 계엄이 있고 초반에는 사실 맨 정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그 사령관들 있잖아요. 이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부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김용현과 노상원 같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와, 이 참 놀라운 게 또 역술인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18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불명예 제대를 했죠. 당시에 이제 여군을 또 성범죄 성추행을 해서 불명예 제대했고 1년 6개월인가 실형을 또 살았고. 근데 어떻게 6년 전에 이렇게 제대한 사람을 이런 계엄을 하는데 어떤 이런 주동자로 또 이런 사람을 또 쓰느냐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게 어제 뉴스 나왔죠. 역술인으로 또 활동을 했다. 점집을 운영했다. 이 사람이 투스타 출신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정권은 무속과 연관이 안 되면 모든 게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점에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무속과 연관돼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명태균도 그렇고 청봉도 그렇고 건진법사도 그렇고 이 정권을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역술인, 무당, 무속인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돼서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또 정권을 등에 업고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그러니까요. 성범죄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한 사람이 이번 계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성관이 관련해서 그렇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누군가 뒤에서 뒷배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 대령들한테 내가 진급시켜줄 테니까 뭐 네 뒤 봐줄게 이러면서 뭐 김대령이 먼저 하고 정대령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권을 가진 사람. 그 대령이란 계급이요. 아마 우리 최지봉 교수님 군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령으로 이제 제대를 하느냐 아니면 별을 다느냐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현역 대령들이 이렇게 노상원 씨 내가 별 달아줄게 하니까 따랐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뒷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김용현이든 장관이니까 아니면 또 그 위에 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윤석열이든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 뒷배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헛폭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듣는 대령들 입장에서도 이미 전역한 사람이 저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자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관성이나 관련성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그 성범죄를 통해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이 계엄의 주도 역할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정보사령관 했거든요. 그때도 계엄문건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정보사 역할이 있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엔 김용현이 예전에 한번 계획을 해보고 실행까지는 못했지만 그런 계획을 쭉 해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후배니까 그래서 아마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뒷배경으로 김용현 또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참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정을 주물렀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고 최근에 아까 그 무속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인가요? 관저인가요? 장어 56kg. 맞아. 그 얘기도 있었죠. 온스로 따지면
2,000원스. 네, 용산으로. 네. 이것도 역시 뭐 무속 그쪽 아니에요? 아까 건진법사 얘기하셨는데 건진법사 그 사람 아닌가요? 그 왜 구슬하면서 살아있는 소 가죽 벗겨서 맞아요. 재물로 바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죠. 장어를 2,000온스를 들여왔다는 건 이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나왔죠.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그러는 게 결국은 이 무속, 그러니까 건진이든 명태균이든 천공이든 또 이번에 이제 이 전 정보사령관이든 무속인들과 연관돼서 이렇게 연관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또 그거 아닐까? 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고, 뭐 정리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 탄핵 정국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좀 예상을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저는 일단 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추고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늦추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도도한 국민의 여망이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헌재 재판관들 임명은 한독수 지금 권한대행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도 특검도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인이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 어제 거부권 행사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민주당도 탄핵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걸 처리한 게 특검법 처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어제 농업사법, 국회 입법해서 6개 법안을 일단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걸 먼저 거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어제 임미애 의원과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거 아닐까요? 물어봤는데 그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하던데 둘 다 거부권 행사할 거다.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이제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거 지난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하는 거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저는 가능한 한 공조본이 물론 물리적 충족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긴급 체포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공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많이 상황이 바뀔 거예요. 구속이 되면 만약에 윤석열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많이 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걸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공조본은 눈치 보지 말고 지금 현행범입니다. 윤석열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은 현직에서도 수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이 방해하고 거부해도 이 큰 흐름은 뭐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물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내란 범죄 관련된 자들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자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그럼요. 처벌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다시는 이런 상상조차 못하는 이런 내란 계엄 상상도 못하도록 앞으로 후손에게는 그런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걸 저도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의성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의성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의성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소식도 있네요.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12월 의성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안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합창, 뮤지컬, 밴드, 문화강좌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강사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대구 경북에 주소를 두신 전문 지도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합창, 뮤지컬, 밴드, 문화 강좌 등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모집한다는 거, 의성군에서. 자, 의성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다음은 창업 허브센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요? 예. 의성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모집 공간은 사무실 7실, 통칠실, 주거공간 14실이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청년이고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임대료는 사무실이 월 5만 원, 주거공간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원룸은 월 20만 원, 투룸형은 월 26만 원입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허브센터 주거공간 보증금 100만 원 똑같네요. 원룸은 월 20, 투룸은 월 26만 원, 사무실은 보증금 없이 월 5만 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죠? 예, 맞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과 12월 22일 일요일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장소는 의성 패덜드 세미나실이고 대상은 교육을 희망하시는 의성 군민분들이나 패덜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입니다. 교육 인원은 해차당 10명이고 교육 내용은 반려견들을 위한 수제 간식 만들기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 의성 펫월드 세미나실에서 펫월드 방문객 모두 누구나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성 공영주차장 정기권 시행 소식이네요. 예, 의성읍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판매합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이고 신청 접수는 의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오실 때 차량 등록증은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20일까지이고
정기권 요금은 월 3만 원입니다. 네, 차량 등록증 꼭 갖고 가시고 월 3만 원의 정기권 요금이 있습니다. 자, 아주 편리한 제도죠. 의성 군민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성군 복지 소식인데 의성하면 또 복지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복지 소식인가요? 예, 의성에는 항상 많은 복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예. 이번에는 의성군이 국민분들의 버스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서 버스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네. 지금 현재 총 27대의 버스가 107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나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더욱 활기찬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합니다. 예. 의성 국민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의성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한다. 이거 의성 군민뿐만 아니라 뭐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 다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타실 때 그냥 무료로 타시면 됩니다. 모든 의성의 모든 버스, 시내버스 모든 분들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송이 시작했고 우리 지역에서 봉화도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성도 여기 동참한다는 거. 의성뿐만 아니라 예천, 문경시도 가담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께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의성 군민 청소년 합창단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제가 듣고 감동받았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직접 노래? 예. 제가 합창단만큼 이렇게 꼬리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잘 될 거야. 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희 거의 다 갔습니다. 예.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분들 2025년에는 다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래 솜씨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청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12.3 내란 사태로 이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았는데 근래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엄 사태가 이 내란 사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싹 잠식을 했죠, 이 논란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저 끝난 거 아닌가요? 행정통합 이제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꺼내고 있어서 이게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장기 과제로 그냥 넘기죠. 홍준표 시장 이제 대선 준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대구시 의회, 경북도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1번이잖아요. 대구시 의회는 이게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가 이거 12.3 계엄 이전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대구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탄핵 국면에 12일이었죠. 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2명의 시의원 가운데 31명이 찬성을 했고 이 반대는
한 명 나왔는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이거 뭐 주민투표에 붙여야 될 거냐 아니면 의회 동의만으로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절차가 이 대구와 경북 의회 통과를 거쳐야 했는데 이 대구는 우선 통과가 됐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32명 가운데 31명이 찬성을 했다. 뭐 압도적인 찬성인데 글쎄요 이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 건지 아니면 이 의원들만의 이런 생각인지 뭐 최근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이걸 보면 뭐 대구와 경북 모두 좀 이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이 찬성하는 여론이 뭐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9대 1이나 8대 2 정도가 나온 곳은 대구와 경북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본인이 좀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절대 다수가 나와서 아니면 이 의회 그 정당 구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찬성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뭐 실제로 이 대구시의원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명, 31명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렇습니까? 그 숫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반대 1명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혹시? 이게 뭐 확인해봐야 되나요, 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네. 자, 대구는 이렇게 됐고 절대적 압도적 찬성이었고 경북도 의회는 이게 동의안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 의회가 20일이 마지막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 지나고 나면 오늘 끝났네요. 네,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사실 모든 안건도 특별하게 본회의 개최를 임시 개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회의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동의한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경상북도가 안건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걸 보면 사실상 경북도 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안 올해안 통과는 어렵게 됐는데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상황인데 계획대로 보면 이 대구와 경북도 두 단체장이 언급했던 게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법까지 발의해서 2026년 7월에는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고 심지어 특별법안 발의도 올해 안에는 현재까지는 법안 발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 발의 자체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의회, 경북도 의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국회로 가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 뭐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뭐 중앙정부 워낙에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뭐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뭐 조기 대선도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사퇴 처리가 됐고 또 결국 행정통합특별법의 핵심이 이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도에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상황이 이런데 어떤 부처가 행정통합이 중요하니까 이 권한을 내어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죠. 특히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자체가 정부 여당이 자중질환에 좀 빠진 상황인데 특히나 탄핵 표결 안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의원 25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설사 이게 만약 발의가 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 못한 지역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우리가 왜 논의하겠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북부권의 반대 여론이 거센 왔었는데 이것
더해서 내란 사태로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마침표를 찍은 모양새가 됐는데 특히나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북부권에서 행정통합 반대를 앞장서 왔던 이 권기창 안동시장이 최근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 기고글을 냈는데 행정통합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제 기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은 권기창 안동시장이 한 달 전부터 행정통합 반대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왔잖아요. 특히 안동 도심을 보면 시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행정통합 절대 반대 스티커도 붙여놓고 현수막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같은 특별 기고문을 권기창 시장이 냈습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을 좀 보면 첫 번째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권기창 시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반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정통합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 안 해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반대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권기창 안동시장의 글을 보면 이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지 통합의 절차가 특별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걸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보면 천천히 서둘러라 라고 썼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제시한 방향대로 천천히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확신이고 이걸 보면 홍준표, 이철우 두 단체장이 추진하는 계획은 어렵다는 걸 이 기초단체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를 언론에 기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 시민들도 당분간은 이제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두 단체장은 다시 불을 지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오늘 준비한 건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유가 다 나와 있는데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은 지난 12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경북도의회 통과만 남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역량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는 대구시는 동의했는데 만약 추진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경상북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 안 된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답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메시지도 흡사한데 나라가 안정되는 즉시 국회 통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국정 안정, 나라 안정이 되려면 결국 탄핵 결과가 나와야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회 통과를 준비하라고 한 건 이건 만약 안 되더라도 내 탓이 아니라 국회 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철우 지사 탓이다 1번. 그리고 2번은 국회 탓이다. 그리고 3번은 또 뭐 누굴 또 탓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보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계엄령 선포 사태는 탄핵 소추 가결로 헌재로 넘어갔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홍준표 시장 본인도 입장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본인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대로 굴러갈 거니 행정통합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나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야말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모두 보면 이 본인의 정치적 포지션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가 아주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민들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철우 도지사도 이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때문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보다 하루 앞서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249가지 권한 이양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직까지 통합지원 TF팀도 못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 장관도 없고 이 조율할 대통령도 직무정지인데 이철우 지사 본인도 이게 뭐 중앙정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이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해주지 않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답이 있는데 중앙에서 지금 권한 이양을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경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홍준표 시장은 경북 탓을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정국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아서 중단된 것이다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내란 사태로 전국이 불안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이 본인 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언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 이 행정 통합에 대한 뭐 걱정 좀 내려놔도 되나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는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된다. 특히 북부 지역 시민들은 여기에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만 보다 보니까 딴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8일에 충청 지역에 광역연합이 출범했는데 여기도 행정통합은 일단 속도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충청도 그렇고 뭐 부산 경남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네, 게다가 이게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인 12월 1일 날 이틀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도청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통합의 방향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이 독립성이나 자율성, 가치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인즉슨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노정과 또 출구 전략 모색에 굳이 우리가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